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중한 생명을 임신한 바로 그 순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다른 여자 때문에 버림받고 이혼당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비극적이지만 위대한 도전을 이겨낸 한 여성, 민지의 이야기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멸시받고 버려졌지만 그녀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도 나눠볼까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름과 사시는 도시, 그리고 왔어요라고 적어주세요. 어떤 멋진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할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준비되셨나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손수건도 준비하세요.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민지에게 닥칠 운명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는 듯했습니다. 넓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방 안, 민지는 침대 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하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두 개의 파란 줄. 눈물과 기도로 보낸 3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녀는 임신이었습니다. 창백한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성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 환하게 밝아질 그의 얼굴을. 요즘 들어 밤늦게 들어오고 차갑게만 굴던 성훈도 예전처럼 다시 다정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집 마당으로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입고 있던 홈웨어 주머니 속에 급히 숨겼습니다. 멋진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작은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머리칼을 슬쩍 정돈하고는 활짝 웃는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미소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성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인 최 여사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잔뜩 흐려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심지어 인사를 하려내미는 민지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곧장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는 민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민지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성훈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민지 앞 유리 테이블 위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어, 읽고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민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내용물을 꺼내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지의 숨이 되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갑자기 저랑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민지가 물었습니다. 성훈은 거칠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등을 기댔습니다. 갑자기라니, 민지 씨, 정신 차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애 하나 낳아주지 못했잖아. 이 집은 무덤처럼 조용하다고. 난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한데 당신은 아내로서 실패했어. 그래, 맞아. 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니, 성훈아. 이 여자는 불운을 몰고 오는 여자라고. 내 돈은 이 쓸모없는 여자 먹여 살리는 데나 다 들어갔지. 얼굴만 예쁘면 뭐하니? 자궁이 말라비틀어졌는데
그 모진 말에 민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른손이 홈웨어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딱딱한 물건, 임신 테스트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틀렸다고, 자신은 불임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드릴 말씀이. 민지가 울음을 참으며 힘겹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됐어.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 결심은 확고해. 그리고 난 이미 너보다 훨씬 완벽한 여자를 찾았어. 임신도 잘하고 품격 있고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 말이야. 민지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몸에 꽉 끼는 붉은색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유라, 민지가 그동안 성훈의 직장 동료로만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유라는 성훈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애교를 부리며 앉았습니다. 심지어 민지 앞에서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성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소개할게. 내 새 아내가 될 유라 씨야. 성훈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말했습니다. 유라는 민지를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미안하지만 이댁 사모님 자리는 이제 곧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성훈 씨가 아이를 갖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최 여사가 유라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유라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심지어 자신의 가임 능력까지 증명해 보였단다. 유라는 지금 성훈이 아이를 임신 중이야. 내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손자를 말이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몸에서 모든 뼈가 강제로 뽑혀 나가는 듯 힘이 빠졌습니다. 성훈은 바람을 피웠고 유라는 임신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칼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라의 평평한 배를 보다가 자신의 배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도 성훈의 적법한 아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 날 배신했군요. 민지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드라마 좀 찍지 마, 민지 씨. 성훈이 쏘아붙였습니다. 남자는 확실한 게 필요해. 넌 그걸 못 해줬으니 내가 다른 곳에서 찾은 것뿐이야. 이제 내 짐 싸. 오늘 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유라 씨가 내 얼굴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으니까. 하지만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성훈 씨. 그리고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 성훈이 비웃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산 집이라고. 넌 그냥 얹혀 살았을 뿐이야. 넌 지금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여기서 나가. 내 재산은 10원 한 장 가져갈 생각하지 마. 민지는 눈앞의 얼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잔인한 성훈, 탐욕스러운 최 여사, 그리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유라. 그 순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민지의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이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유라가 자기 자리를 위협받을까 두려워 아이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안 돼. 민지는 이 죄 없는 아이가 이런 썩어빠진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게 둘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성훈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알겠어요, 성훈 씨. 나갈게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하자 성훈은 그녀의 바뀐 말투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 찍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성훈 씨. 언젠가 당신은 오늘 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자가를 줍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린 거예요. 민지는 펜을 들어 흔들림 없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는 다시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방으로 향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가지를 쑤셔 넣고는 그 호화로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마자
세찬 비가 민지의 연약한 몸을 그대로 적셨습니다. 그녀는 폭풍우를 뚫고 걸으며 자신의 배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하나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그녀는 뱃속의 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는 우리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널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거야. 저들로부터 내 존재를 숨길게. 넌 엄마고 오직 엄마만의 아가야. 번개가 치는 아래 민지는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어리석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짓밟혀도 되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그들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그런 여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민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도시 외곽의 3평 남짓한 좁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던 호화로운 방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이 좁은 공간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는 모욕과 욕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민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미천 삼아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공사장을 돌며 인부들에게 도시락을 팔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오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가야. 엄마가 나중에 내 분유랑 기저귀 값 벌려고 힘내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민지가 푼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도심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에서는 성운과 유라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입꽃들이 곳곳을 장식했으며 음식은 넘쳐났습니다. 유라는 보석이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성운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좀 봐요. 예쁘고 아이도 잘 갖잖아요. 최 여사가 사교계 친구들에게 마치 골동품을 자랑하듯 유라를 뽐냈습니다. 곧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애도 못 낳던 성운이 전처와는 다르죠. 유라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지만 남몰래 성운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장식이며 음식값이며 잔금 치러야 해. 내 신용카드 한도 초과됐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성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의 허영심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 요즘 사업 잘 돼. 자기는 돈 걱정 말고 뱃속 아기나 잘 챙겨. 성운은 그 자랑스러운 아기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운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도시 외곽으로 돌아와서 그날 오후의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민지는 새로 짓는 사무실, 건물 근처에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따라 도시락은 다 팔리지 않았고 점심을 거른 탓에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민지의 작은 가게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운전기사를 따라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위험 있어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바로 그 건설 프로젝트를 시찰하러 온 부동산 회사 대표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누군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급 레스토랑은 이제 그만 갑시다. 맛이 너무 밋밋해요. 난 진짜 맛이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는 민지의 테이블 위에 쌓인 도시락 더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민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도시락 아직 남았나요?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태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낡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있던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땀을 닦고 태준에게 재빨리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 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가 좀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태준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큰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짭짤하고 맵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 음식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맛.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정신없이 비웠습니다. 굉장하군요. 태준이 생수 한 병을 마시며 칭찬했습니다. 이거 누가 요리한 겁니까? 맛이 정말 일품이네요. 민지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물려받은 레시피입니다. 태준은 민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한 도시락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숨길 수 없는 강인함과 우아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사업적 직감을 가진 태준은 큰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지입니다, 대표님. 민지 씨, 이 음식은 이렇게 길거리에서만 팔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 프로젝트 분양 사무실에서 투자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100명분의 케이터링이 필요해요. 이런 도시락을 원하는데 좀 더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았으면 합니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개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가장 큰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으로 얻는 수익이면 2달치 월세를 내고 산부인과 검진 비용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물론입니다. 민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서 계약금 얘기를 진행하죠. 최고의 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짓고는 고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테이블 뒤에서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민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의 가슴에 이상하고 따뜻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민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운이 거짓으로 가득 찬 허울뿐인 파티에 돈을 낭비하고 있을 때 민지는 막 자신의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를 단순한 사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로서 그녀의 삶을 바꿔줄 인물과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태준의 신뢰를 증명하는 동시에 나날이 불러오는 배를 숨기기 위해 2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운과 유라의 결혼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지만 그 호화로운 집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열기가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 때문이었습니다. 성우는 서재에 앉아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액수가 찍힌 신용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입 구두, 스파 관리에 단 2주 만에 수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유라 씨, 성운이 크게 불렀습니다. 유라는 사과를 씹으며 여유롭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손은 이제 제법 불러 보이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배는 헐렁한 원피스 안에 솜과 실리콘 패드를 정교하게 채워 넣은 가짜였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우리 아기 놀라잖아. 유라가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성운이 유라에게 명세서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뭘 샀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번 달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 유라 씨, 돈을 아껴야지. 이렇게 펑펑 쓰면 어떡해.
유라는 입을 삐쭉 내밀고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계산적이야. 내가 쇼핑하는 건 다 자기를 위해서 내 외모 가꾸려는 거잖아. 그리고 나 임신했잖아. 자기. 쇼핑 안 하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 아기한테 안 좋다고. 만약 유산이라도 되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성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끼는 며느리를 변호하며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성훈이, 내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유라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품고 있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게 놔도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손자는 돈으로도 못 사는 귀한 존재야. 네가 인색하게 굴어서 우리 손주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손자라는 말은 항상 그를 침묵시키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유라가 교활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유라는 그 모자모제를 조종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배는 어떻게든 꾸밀 수 있었지만 성훈과 함께 병원 검진을 가는 것은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성훈이 초음파 검사에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유라는 단골 의사가 휴가라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거나 혹은 사교계 친구들과 이미 다녀왔다는 등 1000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성훈의 가정에 재정적 위기가 닥쳐오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민지가 빌린 소박한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회사 행사를 위한 케이터링 주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민지가 만든 도시락은 태준의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태준의 투자 덕분에 이제는 더 깔끔해진 포장과 진정한 손맛이 어우러져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오늘 민지는 태준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회의에 점심 식사를 직접 배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든 배를 가리기 위해 헐렁한 셔츠와 통 넓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얼굴은 더 생기 있고 빛나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점심 식사 주문하신 거 가져왔습니다. 민지가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빴던 태준은 즉시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민지 씨, 늘 시간 맞춰 와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잠시만 앉으세요. 민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큰 의자에서 일어나 민지와 마주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우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더군요. 민지 씨. 지금 그 주방은 이 모든 주문을 처리하기에 너무 좁을 겁니다. 태준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좀 벅차긴 하지만 이웃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아직은 혼자서 감당할 만합니다. 민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로봇처럼 일만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심 상권 근처에 좋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이었던 곳이라 주방 시설도 이미 레스토랑 수준으로 갖춰져 있죠. 제가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세요. 거기서 당신의 케이터링 사업을 더 큰 규모로 운영해 보세요. 임대료는 사업이 안정된 후에 수익 분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제안은 마치 한낮의 꿈만 같았습니다. 대표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혼녀일 뿐인데요. 태준은 민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강인함을 당신의 눈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음식은 제게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민지 씨,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성훈과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이런 식으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훈은 항상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알게 된 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지가 감동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 중이 아닐 때는 그냥 태준 씨라고 부르세요.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지 씨, 건강 잘 챙기세요. 안색이 좀 창백해 보여요. 무거운 짐 드는 일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민지는 살짝 놀랐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서둘러 가방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성우는 집에 돌아와 유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금 도우미 아주머니가 만든 음식을 버리고 5성급 호텔 음식을 시켜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우는 버려진 음식을 주워 담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한편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민지는 밤기도를 드리며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작게 움직이는 태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왔단다. 태준 아저씨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셔. 나중에 너도 그분처럼 훌륭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몰랐지만 운명은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점점 위태로워지는 유라의 거짓말과 달콤한 결실을 맺기 시작한 민지의 정직함은 머지않아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뒤흔들 폭로의 그날을 향해 그들을 점점 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쫓겨난 밤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의 상상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좁은 반지하 방주방에 갇혀있던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님들로 붐비는 2층짜리 식당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민지네 집밥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건물 정면에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의 지도 아래 민지는 강인한 여성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낡은 홈웨어나 기름진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민지는 몸에 아름답게 떨어지는 파스텔 톤의 실크 소재 롱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7개월 차에 접어든 그녀의 푸른 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옅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여 우아하고 품격 있는 예비 엄마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흰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식당 로비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내린 후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민지가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광경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중에는 길 건너편에서 교통체증에 갇혀있던 새 차를 안에 꾀죄죄해 보이는 세단을 탄 한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성훈이었습니다. 성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먼지 낀 차창 너머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 고급차에서 내리는 여인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칸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태준이 무언가를 속삭이자 여인은 청아하게 웃었습니다. 성훈이 수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성훈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손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저건 민지가 아니야. 민지는 촌스럽고 볼품없는 여자라고. 저 여자는 무슨 사모님 같잖아. 성훈은 자신의 눈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처가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어쩌면 세탁소에서 일하거나 식당 아줌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여자가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더 멋지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나란히 서서 자기 자산의 3배는 좋게 될 법한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그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 싶었지만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계속 몰아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물음표를 남긴 채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뒤로했습니다. 한편 식당 안에서 태주는 민지를 2층에 있는 개인 사무실로 안내하여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태주는 민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임산부용 우유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마셔요. 사장님, 내일 있을 결혼식 케이터링 준비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태준이 꾸밈없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게 흘러갔습니다. 태준은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말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쉽지만 소중한 유리처럼 민지를 지켜주었습니다. 태주는 민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태주는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이 아이는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민지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민지 씨.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줬을 뿐이고 그 문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정복한 건 바로 당신입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열리는 기업인의 밤, 갈라 디너 파티에 내 사업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파트너로서 함께 가줬으면 해요. 준비됐나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갈라 디너에는 이 도시의 최고 기업가들이 많이 참석할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자신의 사업 인맥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성운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민지의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태준 씨, 갈게요. 민지의 성공과는 정반대로 성운의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성운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보았던 민지를 닮은 여인의 모습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주문한 드레스가 맞지 않는다며 단골 부티크를 탓하는 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멍청한 재단사 같으니라고. 내 배는 지금 귀한 몸이라고. 사이즈를 딱 맞게 만들었어야지. 유라는 성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침대 위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성운은 지친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의 배는 분명 커졌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모양이 어떨 때는 너무 위로 솟아있고 어떨 때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운이 배를 만져보거나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려고 할 때마다 유라는 예민하다거나 간지럽다는 핑계로 항상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기야, 또 멍 때려? 유라가 성운의 상념을 깨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추가 생활비는 어딨어? 어머님이 내일 사모님들 개모임에 가신대. 친구들한테 안 꿀리려면 새 가방 사야 한다고 500만 원 더 필요하시다는데. 또 500만 원? 성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라 씨, 이번 달 회사 매출이 급감했어. 고객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당신이랑 어머니는 돈 달라는 말밖에 할 줄 몰라. 내 사정은 언제쯤 이해해 줄 건데. 유라는 눈을 부릅뜨고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제 나랑 당신 아들한테까지 계산적으로 구는 거야? 너무하네.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이 애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라고. 아들. 유산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자 성운의 분노는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거칠게 지갑을 뒤져 체크카드 몇 장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가져가.
우리가 파산할 때까지 다 써버려. 성우는 욕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남겨진 유라는 그 카드들을 주워 모으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샤워기 물줄기 아래에서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고급 세단에서 내리던 우아한 여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민지라면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예전에 민지는 단 한 푼의 용돈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민지는 심지어 성훈이 회의에 입고 갈 좋은 정장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은 소금에 밥을 먹기도 했다. 이제 성훈은 유라라는 아름다운 얼굴을 한 거머리와 살고 있다. 한편 민지는 만약 그게 정말 그녀라면 성훈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세상의 정상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이다. 후회라는 감정이 작지만 따끔하게 싹트기 시작했고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자신의 큰 의자에 앉아 상념에 잠긴 성훈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한때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사무실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성훈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가 전화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공급업체이거나 아니면 그가 사는 호화로운 집의 대출금 만기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은행일 것입니다. 대표님, 그의 비서가 두려움에 찬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강 공급업체에서 지난달 대금을 오늘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성우는 터질 것 같은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들에게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 다음 주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대표님,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벌써 3번이나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비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무슨 핑계를 대든. 내가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건 일하라고 주는 거지. 내 머리를 더 아프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비서는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갔고 남겨진 성훈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유라와 결혼한 이후 회사의 자금 흐름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굴려야 할 돈이 유라와 최 여사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는데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민지와 함께일 때는 재정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지는 훌륭한 가정 재무관리사였습니다. 당시 성훈의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민지는 저축을 하고 작은 금 투자도 했으며 식탁에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음식을 생각하자 성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점심을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의 모습이 갑자기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 고통스러운 그리움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성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서 잠시 쉬기를 바라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이쿠, 우리 집 돈줄 오셨네. 소파에 편안히 앉아 다리를 주무르던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성훈아,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엄마 방 에어컨이 고장난 지 이틀이나 됐는데 수리 기사도 안 부르고 더워 죽겠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성훈은 긴 한숨을 내쉬며 거칠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요. 먼저 성훈아, 피곤하지 않니?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봐 주실 수는 없나요? 왜 항상 첫마디가 불평이세요? 최 여사가 눈을 흘겼습니다. 어쭈, 이제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언제부터 이렇게 불효자가 됐어? 예전에 그 민지랑 살 때는 순종적이었는데 왜 이제는 반항아가 된 거야?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순종적이었던 이유는 민지가 항상 중재하고 어머니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성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집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완충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성훈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유라가 유명 브랜드 쇼핑백 2개를 들고
화난 얼굴로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성훈 씨, 왔어? 이것 좀 봐. 자기, 유럽에서 수입한 명품 유모차 샀어. 원래 300만 원인데 할인해서 250만 원밖에 안 해. 완전 싸지 않아? 유라가 신나게 떠들며 남편 얼굴에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본 성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250만 원? 유라 씨, 당신 미쳤어? 회사 거래처 대금은 밀려 있고 집 전기세도 끊기기 직전인데 당신은 오토바이 한 대 갑자리 유모차를 사?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일부러 상처받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딱딱하고 허리 아픈 싸구려 유모차에 태울 거야? 당신 핏줄한테 너무하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비쌀 필요는 없잖아, 유라 씨. 우리 지금 위기라고.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기력이 늘고 있었습니다. 아, 배 아파, 자기. 아, 쥐가 나. 어머님 도와주세요. 성훈 씨가 날 나쁘게 만들었어. 나 스트레스 받게 해. 내 아기, 내 아기. 최 여사는 즉시 당황하며 유라에게 다가가 성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이것 봐. 네가 한 짓을 봐. 네.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잖아. 만약 우리 손주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성훈아. 빨리 사과하고 저 유모차 값 결제해. 성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드라마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막았습니다. 극심한 패배감을 느끼며 성훈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구겨버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낼게. 하지만 내 허락 없이 쇼핑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훈이 차갑게 말하고는 힘없이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방 안에서 성훈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라의 값비싼 향수병과 화장품으로 가득 찬 화장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화장대는 민지의 소박한 파우더와 립스틱만 놓여 있었습니다. 성훈은 두통약을 찾으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히 낡은 표지에 작은 수첩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민지가 남기고 간 그녀의 손글씨로 쓰인 가계부였습니다. 성훈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주 깔끔했습니다. 1일 성훈 씨 월급 입금, 전기세, 수도세 납부, 어머님 용돈 저축, 성훈 씨 오토바이 수리비 저축, 남은 돈으로 시장 보기 충분. 성훈 씨는 닭볶음탕을 좋아함. 눈물이 성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재무관리사이자 셰프이자 헌신적인 아내인 민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아름다운 기생충을 위해 그녀를 버렸습니다. 민지야. 성훈이 텅 빈 방에서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디 있니?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 후에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유라가 유모차를 핑계로 또 돈을 얻어냈다고 내연남에게 문자를 보내며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유모차는 친구에게서 싸게 산 중고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성훈은 정말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곳의 민지는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식당 주방에 있던 크리스탈 조명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30분 전에 모두 퇴근했고 2층짜리 식당에는 평온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가 구석에서 민지는 여전히 앉아 월간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개월 차에 접어든 그녀의 배는 입고 있던 복숭아색의 헐렁한 원피스 너머로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어머니의 일을 함께 거두는 듯 힘차게 발길질하는 태아의 움직임에 나지막이 신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사장님.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에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소매를 걷어붙인 흰 셔츠 차림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옆 건물 3층에서 고객과의 회의를 마쳤지만 매일 밤 그랬듯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곧 가려고요, 태준 씨.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물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민지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아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태준을 감탄하게 하는 강인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마치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모으는 듯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 씨, 태준이 낮지만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민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태준 씨.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짙은 파란색의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 민지가 컵을 쥔 손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순간 보르는 듯 했습니다. 태준 씨, 이게 저는 시인처럼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민지 씨, 태준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의 시선은 민지의 눈동자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길거리에서 한 끼 밥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장 힘든 시절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불평 없이 열심히 일어서서 지금처럼 멋진 여성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예비 엄마로서 당신이 보여준 진실함과 강인함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는 걸 압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처를 지워주게 해주세요. 당신이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 씨, 저는 이혼녀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요. 당신 가족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은 존경받는 분이에요. 태준 씨, 저보다 훨씬 완벽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완벽합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는 신의 선물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지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 싸우며 누구도 자신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태준은 그 벽을 엄청난 진심으로 허물어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준 씨, 그럴게요. 일주일 후 태준의 아늑한 개인주택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성스러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요란한 파티도 수천 명의 하객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민지의 사생활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례, 태준 측의 증인 몇 명, 그리고 민지의 학창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인 유리와 태준의 신뢰하는 변호사인 박 변호사만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임산부를 위해 변형된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압박감 속에서 치렀던 성훈과의 결혼식 때보다 훨씬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신랑 강태준은 신부 민지를 아내로 맞아 주례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선언은 민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이혼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부동산 재벌의 아내 강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온전하게 사랑받는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신혼방에서
태준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의 다부진 손이 민지의 부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 활발하게 발길질하던 뱃속의 아기는 이제 마치 새로운 아빠의 손길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안녕 아가야. 태준이 민지의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란다. 미안해. 아빠가 이제야 왔네. 아빠가 약속할게. 너와 내 엄마를 지켜줄게. 다시는 누구도 너희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렴.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우리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여보. 오히려 외로웠던 내 삶을 채워준 당신들에게 내가 더 고맙죠. 태준이 민지의 이마에 사랑을 가득 담아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와 태준이 행복에 젖어 있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성훈이 불 꺼진 몇 개의 전구를 갈지 않아 어두컴컴한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처 지우지 못했던 갤러리의 옛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 접시를 들고 미소 짓고 있는 민지의 사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성훈이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유라가 차를 잘못 우려냈다며 도우미 아주머니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으며 예전에 항상 성훈을 맞이해주던 부드러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린 그 집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그 여인은 이제 그녀를 여왕처럼 귀하게 대할 줄 아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유라가 쌓아올린 9개월간의 거짓말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녀가 매일 착용하던 실리콘 가짜배는 이제 덥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극이 탈로 날 것이라는 두려움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고 최 여사는 이미 자신의 낡은 보석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호화로운 아기방을 꾸미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날 아침 유라는 거울 앞에 앉아 다음 시나리오를 고민하느라 잠을 설쳐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당장 출산하는 척 연기하고 예비 계획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간호사를 매수해 입양할 아기를 찾거나 출산 중에 아기가 사망했다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 어느 쪽이든 위험 부담이 컸지만 유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파. 유라의 비명이 성훈의 집의 아침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던 최 여사는 호스를 내던지고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배가. 어머님, 너무 아파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유라가 설득력 있는 연기로 가짜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해서 흘러나온 진짜 식은땀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적셨습니다. 막 출근하려던 성우는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라 씨, 출산하려는 거야? 네, 자기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줘. 너무 아파. 자기, 못 참겠어. 그래, 빨리. 성훈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우리 손주가 태어나려고 하잖아. 최 여사가 유라를 부축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집었습니다. 가까운 시립병원으로 가자. 거기 아직 내 건강보험 적용될 거야. 시립병원과 건강보험이라는 말을 듣자 유라는 비명을 지르는 틈틈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자기 미쳤어. 당신 후계자를 그 북적거리는 시립병원에서 낳으라고? 안 돼. 난 그랜드 메디카 병원으로 갈 거야. VVIP 서비스 받을 거라고. 하지만 유라 씨, 비용이. 성훈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의 재정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기, 돈이 중요해. 아니면 당신 아들 목숨이 중요해?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서비스가 나빠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최 여사가 즉시 성훈의 어깨를 쳤습니다. 내 아내 말대로 해. 돈은 나중에 내가 아버지 유산으로 남은 땅 문서라도 담보 잡으면 돼. 중요한 건 우리 손주가 제대로 된 곳에서 안전하게 태어나는 거야. 성훈은 좌절감에 신음했습니다. 또다시 그는 졌습니다. 분한 마음과 비명을 지르는 지갑을 안고 그는 낡은 세단을 몰아 도시의 교통체증을 뚫고 그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병원인 그랜드 메디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아늑한 집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뒷마당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허리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퍼지는 극심한 진통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그녀의 원피스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진통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 민지가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태준은 즉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신음하는 아내의 얼굴과 민지의 발치에 고인 물을 보았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능숙하게 민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숨을 쉬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민지를 이끌고 오늘을 대비해 미리 특수 시트를 깔아둔 고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아기 용품이 담긴 가방은 운전기사가 바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가는 길에 태준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때로 그 손등을 쓸어주며 안정시키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너무 아파요, 태준 씨.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자 민지가 신음했습니다. 힘내요, 우리 여왕님. 우리 아기가 곧 세상을 보려고 하네. 엄마처럼 강한 아이일 거야. 태준이 위로했습니다.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차량 내 전화 연결을 통해 병원 측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궁문이 거의 다 열린 것 같습니다. 최고의 산부인과 팀과 위층 VVIP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위엄과 권위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맞이할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운명은 마치 장난을 치는 듯 했습니다. 에어컨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성훈의 낡은 세단과 부드럽게 나아가는 태준의 고급 세단은 이제 같은 좌표 그랜드 메디카 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이 분만실 조명 아래 곧 드러날 장소였습니다. 성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응급실 로비 앞에 차를 아무렇게나 주차하여 경비원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헝클어진 얼굴로 그는 계속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는 유라를 내렸습니다. 아직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검사도 받지 않은 사람치고는 좀 과장된 행동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의사 불러요. 전문의 불러. 우리 며느리가 후계자를 낳으려고 한다고요. 최 여사가 요란하게 소리쳐 다른 방문객들이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유라가 응급실 복도로 밀려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문이지만 내부 복도로는 연결된 본관 로비에 흰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우아하게 멈춰섰습니다. 태준이 내리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여러 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사모님의 도착을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내려졌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을 참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해 보였습니다. 두 일행은 이제 같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시끄럽고 허둥대는 성훈의 일행과 차분하지만 실제적인 의학적 긴급함이 가득한 태준의 일행.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운명은 위로 올라가는 그 하나의 쇠상자 안에서 그들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쇠상자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엔진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성훈은 엘리베이터 구석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앞에 휠체어에 앉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폭풍우 속에서 그가 쫓아냈던 전처 민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성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민지는 비싸 보이는 실크 소재의 인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을 참고 있었음에도 성훈이 전에 본 적 없는 우아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훈의 심장을 태게 만든 것은 너무나도 크고 현실적인 민지의 부른 배였습니다. 민지. 성훈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낡은 잡지로 유라를 부채질하느라 바빴던 최 여사는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혐오와 충격이 뒤섞여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저 애 못 낳는 애가 여기에. 그리고 저 배는 최 여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지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너 임신했어? 옷 속의 가짜 배방석이 휠체어의 흔들림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던 유라도 비꼬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라의 비밀이 탈로 날 것이라는 두려움은 자신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는 민지의 모습에 대한 질투심에 잠시 가려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겠지. 유라는 잠시 아픈 연기를 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배가 저렇게 부른 걸 보니 딴 놈이랑 먼저 사고 쳤구먼. 그러니까 우리 성훈 씨한테 이혼당했지. 그 선동적인 말에 성훈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의 무너진 남성적 자존심이 즉시 자극받았습니다. 민지 옆에 서 있는 늠름한 남자는 안중에도 없이 성훈은 전처의 휠체어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유 없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답해 민지. 성훈이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임신. 누구 애야? 나한테서 이혼당하고 몸이라도 팔았나 보지. 이런 고급 병원에 들어오려고 내 자존심까지 팔아넘긴 거냐? 대답해. 그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지는 그저 눈을 감고 극심한 진통이 다시 자궁을 덮쳐오자 태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비열한 비난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정신 나간 인간들을 상대하는 대신 곧 있을 출산의 고통을 위해 힘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성훈의 눈동자를 직접 꿰뚫자 성훈의 기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태준은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적인 기운이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입 조심하시죠. 태준이 낮고 무겁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제 아내를 모욕하면 당신이 이 건물에서 당신의 남은 평판마저 잃고 나가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내. 성훈이 어색하게 비웃었습니다. 멍청한 소리 마세요. 당신 속은 겁니다. 이 여자는 제 전처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요. 저랑 3년 결혼 생활 동안 임신도 못했어요. 지금 임신했다면 그건 제 애가 절대 아니에요.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잡종이겠지. 당신도 저 여자한테 속은 게 틀림없어. 띵. 뜨거운 논쟁은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에 끊겼습니다. 금속문이 5층 VVIP 에메랄드 전용층에서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의 광경은 즉시 성훈과 최 여사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의 복도에는 병원장과 전문의 팀이 모두 정중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지 사모님. 병원장이 매우 정중하게, 심지어 살짝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VVIP 분만실은 최신 장비로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취과와 소아과 의사도 모두 대기 중입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수간호사들이 즉시 부드러운 동작으로 민지의 휠체어를 넘겨받았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왕족을 대하듯 태준은 성훈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아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태준의 늠름한 등과
민지의 우아한 모습은 VVIP, 살균 구역이라고 쓰인 불투명한 유리 이중문 너머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유라의 휠체어를 밀던 응급실 간호사는 당황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환자 상태 카드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간호사가 성훈에게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층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유라님께서는 3등급 보험으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3등급 분만실은 2층에 있습니다. 여긴 비보험 임원 전용층입니다. 성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그의 뺨을 연달아 후려치는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민지는 병원장의 환대를 받으며 VVIP층으로 가는데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는 재정 한도가 다했다는 이유로 일반 병동으로 안내받고 있었습니다. 3등급.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싫어. 거긴 덥단 말이야. 성훈 씨,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저 가난한 이혼녀한테 질 수는 없잖아. 나도 여기서 나을래. 나도 아까 그 의사한테 받을 거야. 조용히 해. 성훈이 좌절감에 소리쳤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지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금증, 질투,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그의 가슴 속에서 독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전에 푼돈을 세던 민지가 이제 재벌처럼 환대를 받다니.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민지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간호사님, 제 아내를 먼저 아래층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성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야, 나 버리고 가지마. 자기야. 유라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의사가 그녀의 배를 검사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성훈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빠져나와 민지의 흔적을 따라 VVIP 복도를 향해 은밀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그 유리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훈은 몰랐습니다. 그의 그 발걸음이 그를 진정한 정신적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훈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VVIP 복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민지 일행이 들어갔던 방 번호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복도 끝 1호실 프레지던트 스위트룸의 문이 간호사가 방금 약품을 가지러 나오면서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틈도 없이 성훈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순식간에 성훈의 길을 꺾었지만 그의 자존심과 질투심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방은 병실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더 가까웠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 대형 스크린 TV, 그리고 신선한 꽃다발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최첨단 분만 침대 위에는 민지가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심해지는 진통을 참느라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 옆에 서서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늠름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격려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연기 한번 대단하네, 민지. 성훈의 목소리가 그 친밀한 공간을 갈랐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가에 서 있는 성훈을 보자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민지가 눈을 뜨고 전 남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훈 씨, 나가요. 민지가 힘없이 신음했습니다. 성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민지의 큰 배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솔직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야. 내 꼴을 좀 봐, 민지. 예전에는 나한테 생활비 구걸하더니 이제는 이런 호화로운 방에서 사모님 행세를 해? 이 남자한테 내 남편인 척 연기해달라고 얼마를 줬어? 아니면
이 남자가 내 새로운 스폰서야? 성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준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어이, 아저씨,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이 여자는 애 못 낳아요. 3년 동안 결혼했는데도 임신을 못했다고요. 지금 임신했다면 그건 절대 내 애가 아니에요. 당신도 저 여자한테 속은 게 틀림없어. 태준은 민지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고 몸을 완전히 돌려 성훈과 마주섰습니다. 그의 큰 키 때문에 성훈은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태준의 다부진 손이 여전히 겨눠져 있던 성훈의 손가락을 잡아 살짝 비틀었습니다. 성훈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악, 놔. 당신 미쳤어?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손을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서 치워.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해받은 사자의 으르렁거림처럼 무섭게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 민지가 누구냐고 물었나?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건장한 보안요원 4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주요 환자의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본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경비가 잠시 소홀했습니다. 병원장이 당황하며 소리치고는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이 병원의 최대 주주분의 병실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성훈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뇌를 강타하는 충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최대, 주주? 병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양복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산토소 그룹의 소유주이시며 이 병원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리고 민지 사모님은 병원장이 민지를 정중하게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님의 법적 아내이시자 최근 저희 병원 VVIP 환자식 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프리미엄 케이터링 회사 민지네 집밥의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성훈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무릎이 풀린 것은 태준에게 비틀려서가 아니라 방금 그의 뺨을 연달아 후려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모욕했던 전처민지는 이제 존경받는 재벌의 아내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멍한 시선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오직 자신의 호흡과 자신의 아기,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남편인 태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성훈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처로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성훈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꿈이야. 저 자를 끌어내. 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2층에 발도 못 붙이게 해. 필요하다면 사생활 침해 및 불미스러운 행위로 경찰에 신고해. 2명의 보안 요원이 여전히 멍한 상태인 성훈을 즉시 끌어냈습니다. 성훈은 이미 산산조각 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잠깐, 놔줘요. 나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내 아내 유라가 아래층에서 출산하고 있다고. 내 후계자, 내 아들을 낳고 있단 말이야. 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성훈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 아들이 저 사생아보다 더 훌륭해질 테니까. 하지만 운명은 신비롭고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성훈이 막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려나갔을 때 아래층에서 온 간호사 한 명이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엘리베이터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는 성훈을 보았습니다. 성훈님, 성훈님, 간호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성훈은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아들 태어났어? 아들이지. 잘생겼지? 그는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크게 화나셨어요. 저희가 내진을 하고 태아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려고 했는데 유라님께서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셨어요. 결국 저희가 억지로 확인했는데 간호사는
나쁜 소식을 전하기 두려운 듯 침을 삼켰습니다. 알고 보니 아기가 없었어요. 선생님. 아기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아기가 죽었어. 성훈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심장이 떼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라님 뱃속에는 실리콘 방석과 천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유라님은 임신한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임신한 척한 거였어요. 정적, 분주했던 병원 복도가 성훈에게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그의 고막을 치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임신이 아니었어요. 실리콘 방석, 척한 거였어요. 거짓말. 성훈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사실입니다, 선생님. 지금 유라님은 들킨 후에 도망치려다 원무과에 붙잡혀 계시고 최 여사님은 대기실에서 기절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성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위층, 그 호화로운 방에서는 민지가 진짜 아기를 낳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예전에 거부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아기를. 한편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진실한 아내, 재산, 그리고 가족을 고무배와 허풍을 위해 모두 버렸다는 것을 막 깨달았습니다. 성훈의 파멸은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10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프레지던트 스위트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민지에게 승리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건강하고 잘생기고 피부가 뽀얀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태주는 감격의 눈물로 젖은 눈으로 의사의 손에서 그 작은 아기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이끌 때는 강인하고 단호했던 그의 손이 이제 막 태어난 작고 붉은 몸을 안을 때는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태주는 아기의 오른쪽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사랑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그 광경을 감사함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출산 후의 고통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태준이 속삭이고는 민지의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췄습니다. 완벽해. 이 행복을 가져다줘서 정말 고마워. 위층의 천국 같은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아래층 원무과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유라의 옷 속에서 강제로 꺼낸 실리콘 방석을 병원 타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뱀 같은 여자, 날 속였어. 우리 엄마를 속였어. 성훈이 이제 구석에 몰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라의 얼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색하니까 그렇지. 유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녀의 속물적인 본성이 마침내 가면 없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임신한 척 안 했으면 자기가 나한테 그 가방이랑 구두랑 보석 사줬겠어? 자기가 멍청한 거야. 아들 하나 갖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속이기가 얼마나 쉬웠는데 이런 못된 것.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최 여사가 유라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잡아챘습니다. 내 돈 돌려놔. 네, 그 가짜 아기. 방 꾸미느라 담보 잡은 내 금부치들 돌려내. 이 사기꾼아. 그 부끄러운 소란에 보안 요원들이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세 사람을 병원 로비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성우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민지라는 진실하고 충실했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위층에서 막 태어난 알고 보니 아들이었던 자신의 친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재산이 유라라는 사기꾼에게 모두 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심한 후회가 심장마비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지의 우아한 얼굴과 그녀의 큰 배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그의 핏줄이었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과 이성을 쥐어짜 성우는 다시 로비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발 앞에 엎드려 빌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켜요. 내 아내 만나야겠어. 내 아들 볼 거라고. 입구에서 제지당하자 성훈이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인간의 벽에 막혔습니다. 태준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VVIP 로비 입구를 막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건장한 4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박 변호사는 성훈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는 붉은색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성훈 씨. 제 의뢰인인 민지 씨와 그 아들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6개월 전 당신이 직접 작성한 이혼 서류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당신이 민지 씨를 불임이라고 비난했고 그녀에게서 어떤 아이의 양육권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그 아기에게 타인입니다. 하지만 그 애는 내 친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성훈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구겨진 셔츠를 적셨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성훈의 명치를 찌르듯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는 강 회장님입니다. 그 아기에게 속삭여준 남자. 당신이 폭풍 우치는 밤에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그녀를 지켜준 남자. 돌아가세요, 선생님.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평생의 감옥살이입니다. 성훈은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병원 건물 5층의 큰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창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태준의 실루엣과 그 옆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완벽한 작은 가족의 모습은 눈에는 너무나 가까웠지만 그가 영원히 다시는 만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훈은 몸을 돌려 죽은 영혼처럼 힘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소리 지르는 최 여사와 유라의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졌다. 완전히 처참하게 졌다. 시원한 VVIP 병실 안에서 민지는 태준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훈에 대한 복수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파멸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은 지금 그녀가 가진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가야. 민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린 이제 안전해. 과거는 이제 완전히 닫혔어.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이 인생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악을 분노로 갚아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성공하고 마땅히 사랑받음으로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이혼녀가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모님으로 자신만의 행복의 궁전의 여왕으로 돌아왔습니다. 탐욕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잠시 반짝이는 자갈을 줍기 위해 진실한 다이아몬드를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는 실제합니다. 인내와 노력은 항상 달콤한 결실을 맺고 사람의 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반면 배신과 오만은 파멸과 끝없는 후회로 이끌 뿐입니다.